안녕하세요. 저희는 생성형 AI의 발전보다 저작권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표할 다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주제에 대한 배심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여 보겠습니다. 생성형 AI의 발전보다 저작권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제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 부탁드립니다. 현재 찬성 입장이 8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판사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 재판은 김 작가 씨가 A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양측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A기업 측 준비되었습니다. 김 작가 측 준비되었습니다. 네, 그럼 A기업 측 변호인은 사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A기업과 김 작가 사이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합니다. 김 작가는 본인의 개인 SNS에 자신이 제작한 캐릭터와 관련한 예술작품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으며 수많은 팔로워를 가진 작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약 3개월 전 A기업에서 새롭게 개발한 게임 내에 등장하는 일부 캐릭터가 김 작가 고유의 캐릭터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A기업과 김 작가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A기업의 억울하다는 주장과 달리 김 작가는 A기업의 저작권 침해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A기업은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으로 실제로 많은 이용자 수로 알려진 땡땡게임의 회사입니다. 이 게임 또한 AI를 활용한 사파로 유명한데요. 저 또한 이 게임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이슈에 대해 시간 관계상 A기업 측은 짧게 요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A기업이 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A기업은 게임에 삽입된 모든 사파들은 모두 생성형 AI를 활용한 그림으로 의도적으로 김 작가의 화풍이나 작품을 따라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작품 유사도에 따른 표절 유무 책정 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재판장님. A기업의 게임에 활용된 사파가 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A기업은 그 그림과 캐릭터를 게임에 삽입하기만 하였을 뿐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저작권을 침해한 거지 A기업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 오로지 기업에게 있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렇다면 A기업 변호 측은 AI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까? AI를 처벌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A기업의 잘못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A기업이 활용하고 상업적으로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신다면 책임 소재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더하여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게임의 AI 작품은 김 작가 개인의 생각이 아닌 여러 대중들의 시선에서도 유사하다고 느낀 사파입니다. A기업 변호 측의 주장대로 작품 제작 과정에서 책임이 없더라도 상업적으로 배포한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은 져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들은 정숙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김 작가 씨, 당신의 주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판사님. 저는 지난 10년간 예술가로 활동해왔고 제 작품들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A기업이 AI를 통해 만든 그림이 제 작품과 너무 유사합니다. 저는 A기업에서 출시한 게임의 사파 중 일부가 제 작품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만든 그림이 어떻게 김 작가 씨의 작품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시다시피 이 두 그림의 색상, 구도, 심지어 세부적인 요소들까지 너무 비슷합니다. 이 부분의 디테일과 색조는 제 작품과 거의 동일합니다. 제 그림과 캐릭터 작품은 제 작품을 감상해주시는 독자님들께서 말씀하시길 자주 사용하는 작품의 구성 요소나 색 조합 등 저만의 독창적인 화풍이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A기업의 AI가 그린 캐릭터와 그림 작품에는 저만의 화풍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는 인터넷에 무료로 배포되어 있는 작품만으로는 따라할 수 없는 부분임을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AI가 제 작품을 학습 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A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AI 기술은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으며 AI의 저작권 침해라는 사안은 이 사건 외에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므로 A기업의 투명한 공개를 간청드립니다. 김 작가의 주장에 대한 A기업 측의 반론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전에 말했듯이 A기업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파로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A기업은 AI 기술을 통해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이를 게임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인 모든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특정 예술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AI가 생성한 그림은 완전히 독립적인 창작물입니다. AI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A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AI는 인터넷에 공개된 수많은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작품을 직접 학습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AI의 학습 과정에 대한 투명성은 예전부터 대두되고 있던 논란 중 하나입니다. A기업이 떳떳하다면 충분히 공개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A기업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AI 기술의 학습 과정에 대한 다이어그램과 함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 과정에서 특정 작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단계의 존재 유무가 아닌 게임 제작 및 배포 과정에서 사용된 AI 그림의 자세한 제작 과정을 알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이유입니다. 김 작가 측에서 AI 예술활동에서의 과정 공개를 원하신다면 공개해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I가 만든 작품은 데이터 학습의 결과물입니다. 만약 AI가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했다면 충분히 그 작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AI가 김 작가의 작품을 직접적으로 학습했는지 여부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AI의 학습 과정이 담긴 USB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김 작가의 작품 중 일부라도 사용된 것이 적발된다면 A기업은 그 즉시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A기업은 의도적으로 특정 작가의 작품을 AI에게 학습시키지 않았음을 명명백백히 강조드리면서 조속히 관련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에서 의도적으로 AI에게 김 작가 씨의 작품 및 고유 캐릭터를 학습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I 고유의 학습 과정 및 응용 과정에서 김 작가의 작품이 적발된다면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지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기업은 AI의 학습 과정과 응용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차적인 문제는 A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김 작가의 창작물은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직접 피땀 흘려 만든 한 개인의 노동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AI가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 개발자가 미처 어떠한 부분까지 학습해내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A기업에서 내놓은 그림과 김 작가 그림의 높은 유사성으로 보아 이는 분명 의심의 여지가 있고 이가 증명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A기업 변호 측 발언해 주시죠. A기업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과정에서 전 연구진이 모여 매우 체계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기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과도한 인지적 능력 개발에 따른 자의적 학습 능력이 발달되었을지는 미지수이나 A기업이 특정 작가의 작품을 주입식으로 교육시킨다거나 모방하도록 이끄는 방식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A기업의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닌 AI의 작품이므로 저희 측에서 온전히 피해를 보상해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15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재판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 저희 측에서 방금 막 가져온 A기업이 AI 기술 학습 과정에서 김 작가의 SNS에 업로드된 작품들이 활용되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담긴 USB 파일을 새로운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판사님, 미리 신청하지 않은 증거물입니다. 뚜렷한 물적 증거가 아직 없었던 상황이므로 인정합니다. 검사 측 제출해주세요. 이 회의록은 A기업 측에서 AI 기술 개발 협력 업체에게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였을 당시 대표 예시 작품으로 김 작가의 작품을 활용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김 작가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표 캐릭터가 회의록에서 활용되었음이 확인됩니다. 공정한 재판장님, 그리고 정의로운 배심원님들께서 중립의 입장에서 이 증거들을 보시며 과연 이것이 무죄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를 제공해준 현재 퇴사하였지만 과거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함께 참여한 박 증인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속 김 작가의 작품이 예시 작품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회의할 당시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 적극 반영된 것이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노골적으로 그 작품을 베끼고 모방하면 표절이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에 A기업 측에서 그런 범죄를 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5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틈타 다시 한번 배심원분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생성형 AI의 발전보다 저작권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제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 부탁드립니다. 사전 검사 결과와 일치하게 현재 찬성편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과연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될지 영상 이어서 시청하겠습니다. 그 당시 분명히 김 작가님의 캐릭터를 상당수 참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AI가 새로운 캐릭터를 구상하는 데에 있어서 화법이나 각종 디테일들이 겹쳐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혹시 AI 개발 당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죠? 예술 작품 창작 인공지능 개발을 목적으로 모인 연구원들 중에 한 명으로서 다양한 자료 수집과 AI 데이터 이식 작업을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AI의 능력치에 대해 잘 파악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자료 수집 당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어떻게 AI 학습에 활용하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A기업은 보다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네로라는 유명 작가님들의 그림을 최대한 많이 참고하고 활용하길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 김 작가님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요. AI가 학습을 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제공하는 자료의 수집과 활용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또한 저희는 개발 당시 맹세코 절대 AI에게 모방과 표절을 유도하는 방식의 학습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화법의 다양성과 표현법을 가르치고 예시 작품들을 보여주며 그것을 이해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을 뿐입니다. 미래에 저희가 개발했던 AI가 작가님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릴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소 무분별하고 부주의했던 저희 개발자들을 대표해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김 작가 측 최후의 변론 진행해 주세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무서운 기세로 발전하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으려 하는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김 작가는 피땀 흘려 완성해낸 자신의 대표작의 화법과 세세한 본인만의 디테일들을 시침이 떼고 따라하는 AI에 대해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판장님,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프레젠테이션의 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저 노골적으로 교육을 통해 따라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으니 무죄라고 주장하는 A기업을 비판적으로 바라봐 주시어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A기업 측 변호인 최후 변론 진행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줄곧 말씀드렸듯이 A기업의 게임에 활용된 사파가 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 그린 것은 A기업의 직원이나 어떠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기술이기 때문에 직접 인공지능의 잘못을 떠맡아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제공하신 모든 증거들은 인정합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께서 이것이 인간과 인간 간의 분쟁이 아닌 기술과 인간 간의 분쟁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어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심원 측 상의해 주시고 결론 발표해 주세요. 다들 프레젠테이션 보고 너무 비슷해서 놀라셨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게요. 저는 그래도 명백히 피해를 배상받기를 원하는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개발한 기업 측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기술의 엄마인 셈 아닌가요? 맞죠. 누가 봐도 비슷하던데. 색깔 조합이며 캐릭터 포인트 표정이나 어후. 이게 인간이 한 짓이면 시원하게 판결할 수 있을 텐데 AI가 한 짓이라니. 너무 똑똑하네요, 요즘 기술. 내가 텔레비에서 봤는데 요즘 이런 일이 허다하게 있더라고. 아유 정말 기업 측이 배상해야지 뭐 어떡해. 그럼 저희는 만장일치로 기업 측에서 AI의 기술의 대변인으로서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로 결론 지을까요? 네, 그러죠. 시간이 다 되었으니 배심원 대표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배심원들이 상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A기업에서 김 작가의 작품을 저작권 침해한 혐의로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업 측에서 기술개발 아이디어 회의를 할 당시 김 작가 작품을 참고하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AI의 창작물을 그 기술을 개발한 기업 측에 피해 배상을 요구해야 할까? 라는 점에 있어서 의문을 가졌었는데 힘들게 노동하여 창작해낸 김 작가의 작품을 AI가 한순간에 학습하고 모방해버렸을 때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 못할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AI의 부모라고 볼 수 있는 A기업 측에서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서 판단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판결 내리겠습니다. 지방재판소 제2법정은 김 작가 작품 AI 저작권 침해 사건의 판결을 발표하겠습니다. 김 작가의 증거와 A기업의 해명을 종합한 결과 AI가 김 작가의 작품을 직접 학습하여 유사한 작품을 생성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번 사건에서는 김 작가의 손을 들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합니다. 피고 A기업은 원고 김 작가에게 4천만 원의 피해 배상 금액을 지불할 것을 선고한다. 자, 드디어 완성이다. 우리 한 달간 외근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다들 집 가서 이제 쉬자. 저작권 침해 테스트 했어? 네, 방금 테스트해본 결과 유사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하게 미술 기법만 새로 배운 채로 창의적인 캐릭터 잘 나옵니다. 수고했어. 이번 캐릭터 참신하게 잘 뽑았네. 집 가서 게임이나 해봐야겠다. 저희 모두는 개인의 저작권 보호를 생성형 AI의 발전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로 AI 사파를 활용하는 A기업에서 새롭게 개발한 일부 게임 캐릭터가 김 작가의 고유 캐릭터와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소송을 담은 재판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A기업은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이긴 하나 의도적으로 작가의 허풍을 비롯한 캐릭터를 모방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기업 측은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니기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대상이 기업에게 있을 수 없으며 AI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작가는 A기업에서 AI를 통해 만든 작품이 너무 유사하다며 인터넷에서 무료 배포되는 자료 외에도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 자료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무단으로 상업적 배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측은 학습 과정에서 특정 작품을 직접 학습시키지 않았고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AI가 생성한 독립적인 창작물이라고 반론하였습니다. 즉 이는 인공지능의 잘못이고 기업이 잘못을 떠맡아 책임지기 어렵다며 이 사안을 인간의 분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닌 기술과 인간의 분쟁이라고 강조하며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물로 AI 학습 과정이 담긴 USB와 게임 개발 회의에서 김 작가의 작품을 직접 참고한 것이 회의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A기업 측은 자료 수집과 AI 데이터 이식 과정에서 모방과 표절을 학습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유명 작가들의 그림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그중 김 작가의 작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김 작가 작품 AI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은 피고 A기업이 원고 김 작가에게 4천만 원의 피해 배상을 하도록 선고받았습니다. 김 작가의 손을 들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을 통해 저희 모두는 개인의 노고가 담긴 저작물의 보호를 AI의 발전보다 우선시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인 재판 이후 장면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여 새로운 게임을 출시한 A기업과 그 게임팩을 직접 구매하는 김 작가의 흐뭇한 표정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 다조는 아시다시피 생성형 AI의 발전보다 저작권을 중시해야 한다라는 따진말을 주제로 선정하고 재판 형식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따진말을 선정한 이유는
최근 챗GPT나 지니, 시리와 같은 음성비서 AI와 같은 생성형 AI들이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 엄청난 발전 속도로 깊이 녹아들면서 예술 창작물을 개발하는 데에도 인간의 저작권 영역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함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AI 개발 측의 논쟁을 다뤄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토론이나 재판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우선적으로 떠올랐는데요. 단순한 발표하는 색다른 차별점과 보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저희가 목소리로 직접 제작한 애니메이션에 저희 각자의 목소리를 입혀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말 부분은 저희가 해피엔딩을 암시하는 장면을 대사를 최대한 없애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연출해 보았는데요. 그 점은 열띤 대화로 가득했던 재판 상황이 지나 타협점을 찾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된 주인공들의 삶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결말 부분의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우선 저희는 1년 후라는 미래 상황을 설정하여 김 작가 측과 A기업 연구원들의 행동 변화를 확연히 보여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김 작가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알리고 유명해지는 데에 성공해서 사인회를 열고 팬들을 만나며 행복한 작가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캐릭터를 팀원들과 개발하며 창작자로서의 인권을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영상 속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A기업 측은 김 작가 측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와는 달리 저작권 침해 여부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을 보여주며 문제가 되지 않는 AI 캐릭터 창작 기술 개발에 성공합니다. A기업은 출시할 본인들의 게임팩에 AI가 제작한 새로운 캐릭터를 모델로 하여 런칭을 하였고, 사람들이 줄 서서 게임팩을 구매하는데 그 인파 중에 김 작가를 포함시켜서 본인도 A기업의 게임을 즐길 생각에 신난 모습을 표현하며 김 작가와 A기업이 서로를 응원해주는 평화로운 결말을 지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조의 애니메이션은 단지 따진말에 국한되어 그 주제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논하는 것이 끝이 아닌 분쟁 이후 기업과 개인 간의 건강한 관계 회복 과정을 보여주어 청중으로 하여금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자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는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투표 형식도 진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대본을 전달해서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였고, 확인하시면 저렇게 체크 표시 부탁드린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전부 다 영상을 보고 초와 분을 표시해서 자세한 PPT 내용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모두먼 친구들과 새로운 형식의 발표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과제를 내어준 교수님, 리허설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내용의 발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심사 모둠, 발표에 호응해주시고 경청해주신 청중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생성형 AI의 발전보다 저작자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제로 준비한 다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